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국대학교에서 외국어 대학 소속으로 창의적 사고와 코딩 입문 15분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중국학 전공 최민, 중국학 전공 박병진, 중국학 전공 정창민, 일본학 전공 이건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실시간 통화 목적 알림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휴대폰의 기능으로는 어, 전화를 거신 분이 긴급한 목적으로 연락을 했는지 평상시에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하셨는지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긴급 이제 바쁜 상황에 계시거나 이제 뭐 저희 같은 대학생들의 경우 이제 뭐 수업 중이거나 혹은 직장인 분들의 경우 근무 시간이시거나 하실 경우 이제 급한 연락인지 일반 목적의 연락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락 거시는 분과 연락 받으시는 분의 연락이 쉽게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개발되면 급한 목적의 연락이라면 이런 기능이 있을 때 좀 더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의 목적은 물론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 아무래도 휴대폰 사용에 미숙하시거나 음, 사회적 약자분들,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에 미숙하시면서 이제 긴급한 연락이 꼭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면 급성 뭐 질환을 앓고 계시는 뭐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제 범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계시는 뭐 여성분들이나 미취학 아동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계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프로토타입 중에서도 스토리텔링 캔버스와 시나리오 보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스토리텔링 캔버스입니다. 주제는 통화 시 발신자의 연락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 발견하기. 그리고 목표는 발신자의 연락 의도를 모름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 청중은 문제 당사자입니다. 이제 뒤쪽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스토리 하나를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김단국이고 그분의 직업은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그분이 할머니와 둘이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 급성 심장병을 앓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제 손자죠. 손자인 김당국 씨와 연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의사인 김당국 씨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당국 씨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당국 씨와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제 회사 그 병원 사내 규정 내에 업무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까지 생기게 되면서 김단국 씨와 할머니 연락이 더욱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단국 씨가 아무래도 이제 긴급한 연락이라는 걸 김남국 씨가 확실하게 더 알면 긴급한 연락이다라는 거를 회사 측 그러니까 병원 뭐 경영진이 됐든 혹은 병원 측에 보고를 하고 이제 연락을 하거나 할머니에게 빨리 가보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할머니와도 연락을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에 놓인다라는 저희가 스토리를 가정을 해보고 네,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은 뭐 당연히 그 상황에 놓인 문제 당사자분들이 되겠죠. 네, 이전은
상대방의 연락 의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함. 당사자는 연락을 잘 주고받지 못하여 불안감을 느낌.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김남국 씨의 경우에도 할머니가 정말 급박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 테고, 그런 게 이제 뭐 업무라든지 그런 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면 설정으로 보시면 김남국은 바빠서 사적인 연락을 받지 못함. 김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지만 할머니의 연락이 긴급한 것이 아니길 바라고 자기가 하던 일을 함. 김할머니의 연락 의도를 모르고 전화도 쉽게 받지 못하니 김남국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함. 요점 구성. 김할머니의 연락 의도를 알지 못해 불안함. 김할머니의 연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잘 못 받는 것을 반복함.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제 김남국 씨의 일상생활 그리고 업무 뭐 여러 부분에 당연히 지장을 줄 테고, 뭐 건강 쪽에 김남국 씨의 건강에도 당연히 지장을 줄 테고, 만약에 이제 김할머니에게 정말 불행하게도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셔서 김할머니께서 이제 큰 일을 당하시게 되면 김남국 씨는 이제 엄청난 죄책감과 이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또 그걸로 인한 뭐 스트레스 그리고 뭐 우울감 이런 걸로 인한 또 영향을 받으실 테고요. 네. 그래서 결론 해결책은 상대방의 연락 의도를 파악하게 해주는 어플을 개발하자. 어플의 주요 기능은 발신자가 수신자의 번호를 누르면 통화에 연결되기 전 긴급한 문구를 띄울 수 있음. 상대방의 핸드폰에 긴급벨 울리기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이후 김단국은 할머니의 연락 의도를 알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빈도수가 줄어들어 마음의 불안감을 떨어뜨림. 네, 다음은 저희가 스토리보드형 시나리오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만화 형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오늘도 밤을 새고 출근을 하는 김단국. 오늘도 새벽 출근이구나. 요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이제 의료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죠. 김단국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하고 김할머니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해라고 문자를 남긴다. 할머니, 나 이제 병원이니까 급한 일 있으면 꼭 문자에 전화하거나, 그래 우리 손주 기특하다, 좋은 일만 있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이시니까 좀 문자 메시지 사용에 좀 미숙하셔서 이제 좀 뭐 오타도 있고 그러시죠.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의 경우 이제 긴급한 연락이니 이번 전화를 꼭 받아라라고 대체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내부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휴대폰 특히 문자 메시지 사용에 미숙하신 분들, 뭐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전화 이외에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뭐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혹은 뭐 미취학 아동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더 편리하겠다라는 저희끼리의 이제 내부 의견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김남국은 평소처럼 병원에 도착하여 이른 아침부터 환자를 진찰한다. 김당국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들을 관리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명동에서 환자를 진찰하여 항상 주의가 예민하다. 김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이 관찰해야 하는 환자가 점점 늘어 사적인 연락은 더더욱 받기 힘들게 된다. 이제 뭐 뉴스에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의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요새는 좀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김단국은 환자 진찰을 하던 도중 할머니 전화가 걸려온다. 주인공은 바로 김할머니.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지만 긴급한 연락이 아닌 것을 바라고 자신이 하던 일을 마주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뭐 이제 할머니의 마음은 당구가 전화 좀 받아다오 하는데 이제 김당국 씨는 너무 일도 바쁘고 더군다나 이제 김당국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방역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휴대폰 같은 개인 외부 물품은 당연히 반입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와 연락도 잘 안 되고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지만 김당국 씨는 뭐 일도 너무 바쁘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하니까 뭐 중요한 연락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거 하겠죠. 네,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 아까 그게 중요한 연락이었나? 내가 받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김남국은 발신자의 연락의 긴급성 유무를 모르기 때문에 김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 찾은 와이콜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한다. 발신자의 연락에 대한 긴급성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어플이 있나요? 저는 와이콜이라는 앱 추천드려요. 뭐 그랬더니 덕글에 뭐 인정 저도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와이콜이라는 어플을 추천을 받게 됐죠. 와이콜이라는 어플이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해서 이제 덧붙인 어플이고 이제 저희가 상상을 해낸 어플인데 이제 와이콜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스팸 전화 관련 어플도 이제 스팸 전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뭐 대출 전화다, 뭐 광고성 전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화가 오면 긴급한 연락이다 라고 이제 위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와이콜 어플이 자동으로 전화가 오면 와이콜 어플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긴급성 연락이다. 긴급한 연락이니 연락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긴급한 연락이면 표시가 되겠고 긴급한 연락이 아니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이게 긴급한 연락일까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궁을 할 이제 필요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와이콜 어플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 의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 표시되는 곳 아래에 긴급한 연락입니다. 라고 바로 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고 와이콜 어플을 통해 통화 내역도 식별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기능이 개발이 되더라도 내가 뭐 휴대폰을 뭐 분실했다거나 혹은 뭐 휴대폰이 뭐 집에 두고 왔다거나 혹은 뭐 휴대폰이 나에게서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전화를 못 긴급한 전화지만 뭐 정말 못 받을 상황이라 못 받았다. 근데 내가 나중에 전화가 온 걸 알았다. 라고 해도 그 와이콜 어플이 실행됐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한 전화였다라는 문구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 추후에도 이게 긴급한 전화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와이콜 옵션을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와이콜 어플을 실행해서 들어가면 그리고 그 와이콜 옵션 중에서 실행해서 들어가서 설정 부분을 들어가면 거기서도 이제 와이콜 어플 기능을 혹시나 뭐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내가 차단하고 싶은 번호는 차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수신자에게 알림 울리기 그리고 발신자 식별 데이터 수신자에게 긴급한 문구 보이기. 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기 전에 내가 그 전화를 받을 사람에게
이런 문구를 보일 건지 안 보일 건지, 긴급한 연락이라고 표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미리 체크를 하고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긴급한 연락인지 아닌지 받는 분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화 받으시는 분은 와이콜 어플을 통해 발신자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통화 연결되기 전 긴급한 문구를 띄우시겠습니까? 라는 지시가 뜬다. 또한 상대방의 핸드폰에 알림벨을 울리기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화를 걸기 전에 다이얼 버튼에서 긴급한 문구를 띄우시겠습니까? Yes와 No 버튼이 있고, 긴급한 알람벨을 울리시겠습니까? Yes와 No 버튼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긴급한 목적이다. 당신의 응답이 필요하다. 너무 급하다. 그러니 나의 연락을 받아달라. 응답을 해달라. 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게 일반인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함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좀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의적 사고와 코딩 3조, 울팀 최고, 중국학 전공 최민, 중국학 전공 박병진, 중국학 전공 정창민, 일본학 전공 이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